2025년 7월 28일. 나는 이 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치 한 편의 재난 영화가 현실이 된 듯한 공포 속에서 베이징이라는 대도시가 말 그대로 물에 삼켜졌습니다. 빗줄기는 잔잔한 경고가 아니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경고 없는 폭격이었고, 초대형 댐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쓸어버렸습니다. 이 글은 기자의 시선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내가 본 지옥의 풍경을 고스란히 담고자 합니다. 2025년 7월 27일 오후 12시경, 베이징 외곽 미인구에 위치한 미윈댐이 과도한 유입 수량으로 인해 위험 경계치를 초과하였고, 오후 3시 정각, 사상 최초로 강제 방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방류가 아닙니다. 이는 이미 수위를 버틸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른 댐이 스스로 붕괴 직전에 몰렸다는 최후의 조치였습니다. 중국 수리부는 같은 날 15시를 기점으로 홍수방어 비상대응 수준을 4단계에서 1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는 가장 높은 비상대응이며 수도 전체가 홍수 피해에 완전히 노출됐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경고는 너무 늦었고 시민들은 미처 대비할 시간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12분경, 미윈댐의 2차 보조 구조물이 균열되었고 15시 47분경 댐 일부가 붕괴되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도심 방향으로 물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북성 경계와 베이징 북동부 지역의 지형은 경사가 낮고 인구 밀도가 높아 물길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호우로 포화 상태였던 하천과 하수 시스템은 한계치를 초과했고 도심 전체가 사실상 자연호수가 되었습니다. 물은 지하철을 삼키고 병원을 마비시키며 통신망을 끊었습니다. 미윈, 화이루, 옌칭 일대는 완전히 고립되었고 총 3,065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불도 없이 건물 옥상에 올라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어린이들은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어제까지도 정원에서 차를 마셨는데 오늘은 집이 물속에 있다고 말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북경이 2000년 역사와 문명이 쌓인 이 도시가 한낱 물에 잠긴 흔적처럼 사라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홍수가 아닙니다. 기후위기와 도시계획의 실패, 정보 통제, 그리고 과도한 인프라 집중화의 부작용이 복합적으로 얽힌 참사입니다. 베이징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장마전선에 맞닥뜨렸습니다. 특히 7월 27일, 28일 사이 미윈구에는 시간당 65mm 이상의 폭우가 6시간 연속 이어졌습니다. 전체 평균 강우량은 315mm, 일부 지역은 400mm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60년간 한 번도 없었던 수치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심각한 것은 정보의 부재와 정부의 무대응입니다. 위챗과 웨이보에서 홍수 가능성이 경고되었지만 공식 경보는 붕괴 30분 전에서야 발령됐습니다. 비상 대피 명령조차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왜 대피하지 않았냐고 비난받고 있지만 정작 누구도 그들에게 대피하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도심 곳곳에서 전기수도 통신 3단절이 발생하였고 88개 노선의 시내버스와 7개 철도 노선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옌칭구와 순이구의 산악지대에서는 산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이미 1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실종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부는 전체 통계는 집계 중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이미 수백 명의 목숨이 물에 잠겼다고 믿고 있습니다. 수도 베이징이 물에 잠긴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심장에 칼날이 꽂힌 것과 같은 충격이며 그 고통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CNN, BBC, FP 등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베이징 홍수를 문명 도시에 일어난 재앙, 21세기 최대의 도시 침수로 보도했습니다. 유엔은 즉각 구조 인력 파견을 제안했으며 일본, 한국, 독일, 캐나다 등은 구호물자와 전문 구조팀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과 IMF는 중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경고하며 베이징의 물류 금융 인프라가 마비될 경우 아시아 전역의 공급망이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구조물, 인간이 설계한 도시가 자연을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문명 붕괴의 서막입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과신, 통제, 개발 만능주의가 오늘 이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홍수는 지나가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분노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재건이 아니라 반성이며 구조가 아니라 개혁입니다. 이번 사태를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자연이 아닌 시스템이 무너진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초대형 댐의 취약성, 포화된 하천 배수 인프라, 뒤늦은 경보, 불완전한 대피 지침, 정보 통제와 불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위험지도 속 숫자로만 취급한 의사결정이 최악의 형태로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홍수는 기상이변이었지만 도시가 순식간에 붕괴된 과정은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첫째, 도시 숨은 리스크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수도를 둘러싼 산지, 평야, 인공운하, 저류지, 그리고 초대형 댐이 하나의 순환계처럼 맞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류 중류 하류를 통합한 실시간 방제 의사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방류냐, 보류냐의 기계적 선택이 아니라 다중 시나리오 기반의 단계적 구획별 분산 방류, 선제 대피, 전력 통신 의료 등 필수 인프라의 정밀보호 우선순위가 정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본 것은 경보가 시민에게 도달하기 전에 물부터 도달한 최악의 매뉴얼입니다. 둘째, 정보의 비대칭이 피해를 증폭시켰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피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고 전달되었더라도 거디로, 언제, 어떻게라는 구체가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휴대전화로, 커뮤니티 채팅방으로, 외신 보도로 서로를 구했습니다. 국가재난 커뮤니케이션이 실패하면 사람들은 비공식 루트로 위험을 해석하고 행동합니다. 그 사이에 생명은 잃어갑니다. 재난에서 신뢰는 기술보다 강력한 인프라임을 다시 배웁니다. 셋째, 도시 설계의 기본이었던 배수가 개발의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우리는 하천을 곧게 펴고 저류지를 택지로 바꾸고 콘크리트로 흙을 덮었습니다. 빗물은 흘러가지 못하고 갇히고 역류했습니다. 기후가 바뀌었다면 도시의 하수도 직경, 펌핑 스테이션 용량, 오수 분리, 그린 블루 인프라, 공원 습지 저류 녹지, 침투 가능한 보행로, 옥상 도로형 저류 시스템도 함께 바뀌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회복력은 GDP표에서 계산되지 않았고 그 빈칸을 오늘의 침수 지도가 채웠습니다. 넷째, 초대형 댐에 과도하게 의존한 단일 방제 패러다임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이 막는 해법은 20세기의 영광일 수 있지만 21세기의 기후위기에는 종종 단일 실패점,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이려으로 변합니다. 분산형 저류, 자연형 홍수터 복원, 대마류 도시 간 실시간 가변 운영, 다기관 공동 거버넌스가 아닌 한 번 막고 한 번 푼다는 낡은 패턴은 수도를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사람이 빠졌습니다. 숫자와 개통도 속에서 노인과 아이, 장애인과 저소득 임대주택 거주자, 지하 반지하 거주민, 이주 노동자, 투석 환자, 인큐베이터의 신생아, 응급수술 대기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재난은 평등하지 않으며 정책은 그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취약계층의 이동성, 접근성, 냉방식수 의료 취약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보호 계획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가 물에 잠기는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인간이 만든 어떤 장벽도 자연의 법칙 앞에서는 미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배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만든 신뢰의 장벽, 투명성의 장벽, 연대의 장벽이 제대로 세워졌다면 이 참혹한 피해는 분명히 줄어들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물은 결국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상실, 분노, 그리고 물 위에 떠있던 손들의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이 이 도시와 이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이징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베이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더 겸허해져야 합니다. 더 투명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글을 쓰는 내내 침수 지역의 차가운 물소리와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를 다시는 물속에 가라앉히지 않겠다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끝까지 기록하고, 묻고, 요구하겠습니다. 그것이 재난을 겪은 도시의 시민이자 동시대의 목격자로서 제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